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여기 부분에서 제가 VIX 기간 자료를 가져와서 VIX 30까지 상승한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급락하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드려서 저희 멤버십 분들은 다 빠져나왔고요. 그리고 이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희 멤버십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5,800에서 반등한다고. 풋옵션이 단기적으로 너무 비싸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등하고 떨어져도 떨어진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공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때 정확하게 24일 날 차익 실현 저는 했다고 말씀드렸고, 여러분들도 제 멤버십 분들한테 새벽 2시 30분에 6일 전이니까 24일입니다. 개인이 알아서 차익 실현을 이제 하시면 됩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증시는 추세선 이탈하자마자 퍽퍽퍽 떨어졌고요. 아마 대한민국의 99%는 마지막 산타를 때 상승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저도 쏘골 뻔했습니다. 상승할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주말에 옵션 연구를 하니까 옵션 시장이 하락비로 변경이 됐었어요. 왜 그럴까? 다양한 기타 2016년 트래킹 이런 것들 조합을 했을 때 이거 하락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결국 하락을 했고요. 지금은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하락 모멘텀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 여기 100일선, 여기 100일선이 뚫리면 그냥 200일선인 거예요. 여기 100일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100일선.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VIX가 조금 높은 구간에 있습니다. VIX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경에서 들은 그 미국 연기금 물량, 그거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골드만삭스 자료를 보고, 여기 있죠. 골드만삭스 자료를 보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기금 물량. 이 자료를 보고, 내가 틀렸구나라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전에 솔직히 오른다고 생각했어요. 저 자료를 보기 전, 그러니까 이때 봤거든요. 이 전날에 봤죠. 이 전날에 우선은 혹시도 모르니까 판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날 장대 운봉 무조건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장대 운봉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오를 거라고 여러분들은 다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오늘 월화는 오르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게 트렌드니까. 그러나 아니다. 내가 틀렸다라고 말씀드렸고, 당연히 이제 우리는 거의 다 현금화를 했습니다. 거의 90% 현금화를 시켰고요. 나머지 10%는 이제 또 분산 투자를 했습니다. 다들.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이런 하락장은 저희들을, 특히 저희 멤버십 분들을 기쁘게 해주겠죠. 자, 저 자료를 보고 골드만삭스가 말한 연기금 물량 12월 31일까지, 오늘까지 연기금 물량 나오고요. CTA는 셀 포지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개가 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증시가 버틸까요, 이거? 모르겠습니다. 버틸지. 이거 만약에 안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떨어지고, 그러면 12월 31일이 마감이 될 거고요. 새해 첫 영업일에는 테슬라 차량 인덕권에 따라서 그게 트리거가 되어서 바로 200일선 방향으로 떨어질 건지, 아니면 여기서 반등이 올 건지, 그 방향성 두 가지가 나오겠죠. 이렇게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다 적중을 시켰습니다. 변곡점. 여기 변곡점 적중시켰고요. 여기서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갑자기 급락한다는 자료, 여기 부분에서 나와서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적으로 여기서 나왔는데 계속 강조를 했고요. 근거 자료 다 있습니다. 그리고 반등한다 라고 말씀드렸고, 반등을 했고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멤버십 분들한테 하락한다. 좀 전에 보여드렸죠. 차익 실현 개인이 알아서 해라고 새벽 2시 20분에 남겼고, 그리고 추세적으로 이렇게 됐고, 골드만삭스 자료가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연기금 물량이 나온다. 하락한다 라고 말씀드렸고, 한국의 대다수는 오른다라고, 어제 오를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아니다. 하락한다. 내가 틀렸다. 하락한다. 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하락을 했고, 오늘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옵션 뷰를 보면 알겠죠. 하지만 불리시한 것보다는 베어리시한 포지션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맞겠죠. 왜? 연기금 물량이 쏟아질 거니까. 그러면 차트적으로 한번 봅시다. 시장은 현재 급등을 하면서 여기 갭을 채워야 합니다. 5,850가 5,800갭. 조금 많이 하면 5,780까지 이 갭을 채워야 됩니다. 이 갭은 아마 오늘 채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빠르게 여기 100일선 터치를 하는 거죠. 오늘 급락 한 번 더 갭 하락하면 여기 딱 터치를 할 겁니다. 터치하고 나서 살짝 반등이 왔다가 만약에 떨어지면 테슬라가 트리거돼서 떨어지면 200일선 바로 직행이고요. 그게 아니라 테슬라가 트리거에 대해서 상승하면 여기 우측 방향으로 가겠죠. 6천 방향으로 가서 뭐 뚫고 올라가든 뭐 그런 다양한 포지셔닝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대다수 대한민국 개미들, 기관들 전부 다 달러 롱에 베팅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큰 그림은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아니다. 이때 콜옵션이 감소했습니다. 콜옵션이 감소했기 때문에 제가 멤버십 분들한테 달러 하락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이 포인트에서 콜옵션이 감소했거든요. 그런 이유로 달러가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 한동안 횡보 방향을 볼 겁니다. 박스권에 갇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달러가 바로 폭락할 일은 없습니다. 한 여기 부근에서 횡보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는 아니겠죠. 콜옵션이 감소해서 대략 여기 부근에서 이렇게 횡보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외환시장은 단기적으로 안정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제가 왜 어떻게 정확하게 1480원 한국 원화 1480원에서 1470원을 말을 했냐? 차트적 그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2016년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7% 정도 떴어요. 7%. 그래서 이게 여기 보시면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여기 노벰버 8일 기준으로 땡기면 대략 이 숫자가 나와요. 1471원 뭐 이 정도 나와요. 하지만 플랫 하다가 1,500원 터치합니다. 윤재석 CIO 그런 분이 1,500원이라면 1,500원 터치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안정화가 되는 거죠. 짧은 기간 원화는 안정화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짧은 기간 원화는 안정화되지만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갔다가 그리고 달러가 하락하면서 원화 가치도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환율 상승이 안정화가 되면서 코스피가 서서히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천연가스도 제가 멤버십 분들한테 강의를 했습니다. 혹시나 쇼 치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지 싶어서 기간자를 보고 제가 강의를 했고요. 저는 천연가스 여기에서 팔았어요. 여기에서 팔았단 말이에요. 천연가스를. 그리고 나서 하락을 했고, 왜 하락했냐면 여기서 팔 때 콜옵션이 감소를 했거든요. 좋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했는데 기간자료가 제 팔고 나서 나왔어요. 다시 올라간다. 기후 이후로. 못 먹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살려고 했는데 천연가스는 변동성이 너무 커서 그리고 제 팔고 하락하고 그 다음에 22% 바로 급등을 해버렸어요. 1월달 미국 그 혹한이 다가온다 그 자료를 봤거든요. 제가 팔고 나서 아쉽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이상 천연가스는 뭐 롱포지션을 들고 갈 생각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연기가 연기금입니다. 연기금. 그리고 헤지펀드가 숏을 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제가 강의한 근거자료고요. 푸덜은 60이고요. 푸덜은 50입니다. 즉 천연가스 가격이 더 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대략 $10 정도 더 오를 수가 있고 기간자를 보면 1월 달에 미국에 엄청난 혹한이 내려오고 있답니다. 그러면 천연가스가 더 올라가겠죠. 자, 이렇게 제가 거의 다 적중을 시킬 수 있는 이유가 종합적으로 옵션을 분석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중간 내용은 다 지웠고요. VIX, TLT, SPI, SPX, 애플, 엔비디아, 구글, MS,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 아마존, 여기 TSMC죠. 그 다음에 SOXL, 그리고 SOXS, 롱과 숏의 포지션을 옵션 상호 분석을 해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 확률값을 높여서 베팅을 한다. 팔란티어, QTUM은 IonQ 비율을 제어하기 위해서 QTUM 옵션을 넣었고요.
그렇게 해서 IonQ 뷰를 정확하게 우리는 적중시키고 있습니다. 옥시는 옥시덴탈도 제가 멤버십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옵션 분석을 했을 때 이래 되고 이래 된다. 높은 확률로 어디까지 올라간다. 라브, KRE 같은 경우는 라브 같은 경우는 2025년에 골드만삭스에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바닥이기 때문에 바이오 쪽이 괜찮다. 그 다음에 KRE는 그거죠. 트럼프가 취임 이후 은행 관련 규제를 풀었을 때 가장 혜택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달러 포지셔닝, 달러로 인해서 한국 외환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원유를 유출을 해서 한국 원유, 그리고 글로벌 원유가 상승했을 때 글로벌 어떤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천연가스 숏은 언제 취하될 건지 옵션 분석을 했고요. TMF, 채권 투자는 어떻게 될 것이고, TQQ에 반대되는 SQQ, 이 두 개의 포지셔닝을 위해서 만약에 TQQ가 하락하면 SQQ가 상승할 것인가, 옵션 포지셔닝이 어떻게 되는지, 엔비디아 2배, 숏, 이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엔비디아가 하락하면 얼마나 하락할 것인지, 테슬라도 마찬가지 상승하면 얼마 상승하고 하락하면 얼마나 하락할 것인지, TSLQ 숏 포지션으로 우리는 역으로 유출을 할 수가 있고요. YINET 중국 롱세배, 중국이 상승을 하면 중국이 새해 돈을 풀 것인데 상승하면 옵션상으로 얼마나 상승할 것인지, 그렇게 됐을 때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빅테크라고 할 수 있는 알리바바의 옵션 포지셔닝을 이용을 해서 YIN의 큰 그림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골드, COPX, 구리, MSTR, 코인, 비트코인 3배 롱 포지션, 숏 포지션, 이 두 개를 상호 이용을 해서 비트코인이 하락할 건지 상승할 것인지, 역으로 우리는 SBIT 숏 포지션에 돈이 모이는지 안 모이는지를 유출해서 비트코인의 포지셔닝을 이해할 수 있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역으로 ETHD를 이용해서 이더리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2025년 골드만삭스 테마, 그 다음에 멘토키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옵션상 어떻게 돼, 헬스케어, CTA 포지셔닝, VIS, 과거 트래킹, 2026년 트래킹,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